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4회차 동행 모의고사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영어를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 문제를 다 하기보다 제가 문제별로 난이도를 표기해 놨거든요. 별 하나짜리 문제를 제외하고 별 2개 그리고 3개까지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짜리 문제에도 제가 근거는 표기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지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은 빈칸 문제였었어요. 여기서 멘탈 흔들리지 않기. 오케이. 자, 그러면 빈칸 이전의 문장이 굉장히 주요한데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들의 직업에 또는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대요. 그들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 여러 가지 이유의 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직장은 괜찮은데, 회사가 별로야. 아니면, 회사는 괜찮은데, 그런데 또 내가 하는 일이 별로야. 아니면 내가 맡는 역할이 별로야? 아니면 주는 돈이 별로야? 뭐 등등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들의 커리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직업을 구했어요. 근데 어떤 직업?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직업을 구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결국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직장의 환경과 이렇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뭔가 자꾸 삐걱삐걱하죠? 회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맡는 역할이 마음에 안 들거나, 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 그러면 회사의 환경과, 그쵸? 일하는 환경과 내 자신이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쵸? 맞지가 않는다, 미스매치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는 미스매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2, 3, 4번은 모두 순서 문제였습니다. 별은 다 2개짜리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에서 주어진 글의 소재가 뭐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변화하는 특성이에요. 뭐에 있어서? 휴일에 변화하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 이러한 주요한 요구의 변화, 그쵸? 요구의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점차 증가하는 가능성 덕분이랍니다. 뭐의 가능성? 내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쉴 수 있는 가능성, 그쵸?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에 쉴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요인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쵸? B에 등장을 합니다. 자, 급여가 올랐어요. 유급휴가를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추세를 가지냐면 외국에서 쉬다 오는 추세를 가져요.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쉴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하면 헐러데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어떠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계속적인 요인이다라고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요인은 하면서 이것을 C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시형 용사가 힌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요인들은 했는데 그 요인이 어디 있더라? B에 있더라. 그러면 적어도 B 다음에 C가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데 사실상 선택지에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을 조금 더 용이하게 고르실 수가 있었고요. A번에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향성은 어디에 제시가 되냐면 C의 마지막 부분.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러한 이제 오락 활동이라던가 여행에 보내더라.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이러한 추세는 하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역시나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 문제 주어진 문장에 전쟁에서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 3분의 2는 사실상 그것이 질병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A를 보시면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노력,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을 거고, B를 보시면 이러한 충격적인 통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통계치? 뭘 얘기한다? 그렇죠. 주어진 문장에서의 요 숫자들을 통계치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시작은 B. 자, 그런 다음에 C를 보시면 자, 군대예요. 근데 무엇과 함께? 지역의 보건 어떤 시설과 함께 뭐를 목표로 했냐면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답니다. 어떤 앞으로의 더 위협을. 근데 누구에게 가하는 위협이냐면 사람들에게 가해질 앞으로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선행할 수 있는 내용이 C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갈까요? 역시나 순서 문제였었고요. 자, 여기 4번에서 주어진 문장에 areas of conflict이 나왔어요. 분쟁 지역이란 말이죠. 분쟁 지역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고 나서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한 분쟁 지역. 그래서 생각보다 순서 문제가 이렇게 지시 형용사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 지역은 어디에서 지금 언급이 됐다? 주어진 문장에서. 그러면 C로 시작할 건데 C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사실상 4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분쟁 지역을 떠나서는 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The resources of the empir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재원, 다시 말하면 국가가 돈을 얻는 어떤 원천이란 뜻이죠. 이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tax revenue에서 우리가 세수라고 하죠. 세금으로 얻는 어떤 이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와인을 언급하거든요. 이 와인이 또 어디서 언급이 되냐? B에서 연결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져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선택지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갈 건데요. 일단 5번, 6번, 7번, 8번, 9번 모두 별 하나짜리.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서 여러분한테 따로 해설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해설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맞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 약속. 그건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포인트로 밑줄 그은 부분만 잠깐 일지정지해서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굉장히 귀여운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애들이라고 해버렸네. 동물들도 이 평등한 것에 대한, 공평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실험의 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똑같이 손 했을 때 손을 줬는데 한 마리한테는 보상을 많이 해주고 다른 한 마리한테는 좀 덜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강아지? being paid less예요. 보상을 좀 덜 받았어.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강아지는요, 결국에 뭐 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손을 주긴 하는데 조금 주저하면서 손을 주기 시작해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stopped giving its paw sooner. 결국엔 나중에 손도 안 줘.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이거는 결국에 굉장히 흥미로운 가능성을 고취시키더라. 어떤 가능성? 강아지도 기본적인 어떤 공평함에 대한 감각이 있구나. 왜? 나 똑같이 손 줬는데 쟤는 보상을 해주고 난 덜 해주니까 난 이제 손 주기 싫은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조금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 문장 갑니다.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요? 조금 덜 보상받은 강아지. 누구보다 다른 상대의 강아지보다 for the same act, 똑같은 행위를 해놓고서도 그 강아지가 무엇을 보였죠? 이러한 반응을 보이더라. 이러한 반응.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기꺼이 하는 반응 아니었었고요. 노말한 반응도 아니고 좀 마지못한 반응을 보였다. 정답 바로 4번이 선택이 되네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부분이냐면
아, 강아지도 어쩌면 뭘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센스가 있다. 무엇에 대한 센스? 그쵸. 평등함에 대한 센스.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fairness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동의어로 equality로 바꿔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1번은 어법 문제인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12번의 어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를 요구하냐면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if절 나온 다음에 이거 비투용법이네. 자, 우리 공부했었던 부분이에요. if절의 비투용법. if절의 비투용법은 목적으로 해석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목적이라는 것은 다시 목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의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if절 내의 비투용법은 의도로 해석된다라고 했었고 그 해석 방법은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해석이 문장에 이상하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자, 민주주의는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는데 그것들이라는 건 민주주의겠죠. 그 민주주의가 더 grow stronger, 더 강력해지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는 그것이 더 강력해지고자 할 때 더 많은 평등을 필요로 합니다. 내용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비투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로 갑니다. by ing 등장해요. by placing a premium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둔다라는 것은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고도의 기술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말하면 고도의 기술을 가치 있게 생각함으로써 근데 어떤 고도의 기술이죠?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경쟁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지금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선행사는 high skills가 될 수 있겠고요. 이거를 주격관계대명사가 지금 수식하고 있는 형태예요. make는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인 workers 그리고 목적격 보어인 comparatively를 사실은 목적격 보어는 부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로 고쳐야 옳다라는 식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make의 오형식을 판단하시면 되고 보어는 부사가 될 수 없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포인트 갑니다. 자, 그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감소시켜요. 뭐를 경제적인 불안정을 줄이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의 to의 밑줄이가 있는데 여기의 포인트는 우리가 it is 형용사 형식인 경우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진짜 주어로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it은 가주어 그리고 to 부정사가 진주어로 사용이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도 어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3번의 포인트는 적절하다. 자, 그리고 한 국가는요 반드시 뭐 하기 시작해야 된다? make the transition은 변화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를 해야 되냐면 welfare state에서 workfare state로 변화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함께? 이러한 것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creating 하나 붙었고요. 접속사 다음에 improving으로 하나 더 붙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접속사의 병렬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고 해석 또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강조와 함께 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병렬 구조의 동명사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역시나 별 하나짜리 지칭 추론 문제고요. 여러분 충분히 풀어보셨을 것 같고 산타클로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밌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자, 비록 여성은 일을 하긴 해요. 오랜 시간 매일마다 집에서 그렇긴 하지만 뭐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뭘 만들어내진 않죠? 급여를 만들어내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종종 포함이 될까요? 무시가 될까요? 무엇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에 있어서 각각의 기여도를 그러면 여기서 굳이
급여를 만들어내진 않는, 다시 말해서 급여를 받는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기여도에 있어서 그쵸, 이그노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네요. 그쵸? 그러나 뭐 할 때,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할 때예요. 집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때 여성은 또한 목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덜 뭐 하기 때문에, 그쵸,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하기 때문이겠네요. 왜?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데 뭐 하는 자유냐면, 이러한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뭐에 기여할 수 있어요? 생산에 기여한다, 감소에 기여한다. 근데 무엇의 생산과 감소냐면 여성의 비교적이고 절대적인 어려움을, 그쵸,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왜 어려움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가 생기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어려움을 감소시켜주는 것에 기여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의 조합은 3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맥락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14번의 문제예요. 자, 그런 다음에 15번 한번 볼까요? 얘는 주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그 주제를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서스펜스는 긴장감이라는 건데,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차지해요. 굉장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에 있어서. 아, 우리가 이 긴장감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주제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줄 보세요. 우리는 뭐 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근데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걸 좋아해요? 안정감을, 편안함을 느끼면서. 주제랑 벗어나죠. 아까 뭐라 그랬죠? 긴장감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여기선 긴장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면서 기다리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맥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relieved보다는 굉장히 긴장한의 단어가 들어가는 게 더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의 주제 한번 볼게요. 초반에 잘 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물관들은, 그쵸? 박물관은요, 무엇이어 왔냐면 주요한 현대의 어떤 기관이었어요. 어떤 기관? 지탱해주는 기관이요. 뭐를? 어떤 고정적인 기준을. 뭐에 대한 기준이죠? 아트 밸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고전적인 기준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주요한 현대의 시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 뭘 묘사하냐면 딜레마를 묘사하기 시작해요. 어떤 딜레마? 이렇게 박물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랍니다. 근데 무엇에 있어서 직면한 딜레마냐면 그들의 주요한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박물관들이 직면하게 된 딜레마에 대해서 묘사를 하더라. 원래 박물관에 주요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딜레마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딜레마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뭐로써 보기도 해요? 어떤 저장소. 근데 뭐를 저장하죠? 중요한 물건을 저장하는 곳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신에 어떤 장소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냥 재밌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장소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주요 기능에 있어서 뭐가 생겼다?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예전처럼 단순히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떤 미적인 가치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공간이기보다는 재밌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제로 적절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뭐에 있어서 변화?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 누구의? 박물관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2번 선택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17번은 어법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은요, 뭘 찾을 수 없냐면 anything to read, 읽을 만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읽을 만한 것? 그들을 재밌게 해주는 읽을 만한 어떤 것. 여기서 주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that이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그것의 선행사가 anything이다 라는 걸 찾는 것에 있겠죠. 자, 그래서 anything이 선행사기 때문에 동사는 그쵸, 단수 동사 interest를 고르는 게 맞겠고, 우리 부모는요.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는 이란 뜻이에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좀 더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돕는 것에 있어서, 장르를 찾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더 잘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장르? 그들을 재밌게 해주는 장르요. 자, 그럼 그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니까 복수의 대무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 갑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뭐에 대해서? 책들에 대해서. 어떤 책들? 너가 좋아했었던 책들. 언제? 너가 아이였을 때 라고 해석이 되죠. 게다가 뒤에 문장은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what은 올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3번이에요. 자, 18번의 어법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한 가지 멋진 점인데 우리 삼촌에 대한 한 가지 멋진 점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항상 골랐었다라는 거. 뭐를? 캠핑을 할 최고의 장소를 항상 그가 고를 수 있었다라는 점이 그에 대한 멋진 점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what이 왔다라는 것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완다라는 뜻인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pic으로 와 있고 places가 목적으로 와 있어서 완전한 삼형식의 문장이고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places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절이기 때문에 what이 아닌 그쵸 that으로 와야겠고요. 여기서의 that은 명사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벌써 1번이고요. 두 번째로 가서 그 삼촌은요 항상 뭐 하곤 했었냐면 이야기를 해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곤 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to camp와 마찬가지로 to tell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항상 뭐를 목표로 했냐면 우리가 아이들인 우리가 우리의 뇌를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at은 전치사, 그쵸? 전치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오는 건 적절하다. 그리고 그 주체가 그의 이야기가 항상 우리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쓴 것도 적절하다. 능동으로 쓴 것을 또 다른 기준으로 보자면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럼 능동태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helping이 오는 거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한 남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쫓기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 큰 개에 의해서. 그래서 쫓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치사 by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being, pp, 과거분사 온 거 적절하고 여기에서 being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번과 20번은 모두 별 하나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푸셨을 것 같고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해설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필요한 단어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장문 독해 나왔습니다. 이 페이지가 좀 화려한데 별 3개짜리 문제들도 막 눈에 보이고요. 일단은 별 2개짜리부터 해결을 합시다. 제목을 찾아야 되고 빈칸을 채워야 됩니다. 자, 제목이 잘 형성될 수 있는 주제가 첫 번째 문단에 잘 등장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볼게요. 회사의 경우에 뭐 하는 게 흔하냐면 이 문화를요, 뭐로써? 일하는 환경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요소로 이 문화를 묘사하는 게 굉장히 흔하더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문화를 정의 내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라는 건 뭔데? 일종의 방법이야. 뭐 하는 방법이냐면 함께 일하는 방법, 한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따라온 방법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맥락상 여기서의 that은 way를 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빈번하고 너무도 성공적으로 따라서 대니아한 소댓 구문이에요. They don't even think about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해요. Trying to do things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을 시도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 바로 뭐다? 그것이 문화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석이 조금 까다롭죠? 다시 한번 갑니다.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방식인데 함께 일하는 방식이고 공통된 목적을 향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기도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도 빈번하고 너무도 성공적으로 따라와서 그들이 심지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이죠. 뭐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조차 한다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을 바로 문화라고 하더라. 되셨죠? 자, 그러면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일을 같이 해온 방식 그리고 너무도 익숙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밑에 보시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업의 문화란 건 무엇이다? More than what it seems. 그것이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 이상,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이는 가시적인 요소,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바로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되는 건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빈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러한 문화는 결국 뭘 야기하냐면 자, cause A to B 오형식이죠. 한 조직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 만든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요. 자, 관리자들은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그 규칙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길래? 그렇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행해요. 뭐를? What needs to be done. 해야 하는 것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요할 필요도 없고 본능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 문화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단체를 어떻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self-managing. 스스로 운영하게끔 만들더라. 자발적으로 운영되게 만들더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장 적절한 단어가 될 수 있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23번과 24번이 남아있는데요. 꼼꼼히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버겁게 느꼈을 만한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이 잘 좋아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접속사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웠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3개를 두었어요. 먼저 23번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자, artifact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인공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인공물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어떠한 representation, 표현이래요. 자, 물질적인 어떤 것이다. of human intentionality. 인간 의도의 물질적인 표현이 바로 인공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 이후에 Not all expressions of human intentionality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도의 모든 표현이 not이라고 왔으니까 부정이죠. 반드시 뭘 수반하지는 않는다? 인공물의 생산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왜? 모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인공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조금 해석이 까다로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이러고서 A를 확인하는데 in other words 하면은 다시 말해서 란 뜻이고 다시 말해서 on the other words는 다르게 말하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에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on the other words는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on the other hand겠죠? 아마도. 여러분 문제지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요청을 해야겠네요. hand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on the other hand는 다른 한편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한편. 근데 막상 이 두 가지를 읽어봤을 때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그렇게 와닿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주요한 건 어디에 있다? B번의 선택에 있다. B번의 선택에 있다. 이게 중요하겠고요.
자, 그럼 B번의 선택이 있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맥락이 시작되거든요. 여기가 하나의 덩어리의 맥락이라서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A good many intentionally executed activities라고 되어 있죠. 자, 많은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활동들, 예를 들면 뭐예요?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것들과 같은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활동들은 뭘 수반한다? 인공물을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까 그랬죠. 인공물이란 건 뭐다? 물질적인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노래하거나 춤추는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인공물을 수반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이 노래하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뭘 필요로 하냐면 only the techniques of using voice. 목소리 사용하는 기술. 그렇죠? 폐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또 뭐만 필요해요? Control of other related parts of the body.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체에 관련된 부분의 어떤 통제, 뭐 이런 것들만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됐죠? 이 내용 다음에 이게 이어집니다. 자, recorded performance of a s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기록된 어떤 행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시를 주고 있죠. 비닐 레코드 같은 경우는 레코드판을 얘기해요. LP판이라고 하는 거, 레코드판이라던가 테이프라던가 또는 CD 이런 것들은 또 인공물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노래하는 행위 자체는 인공물을 수반하지 않아. 하지만 빈칸 이후에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인공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접입니다. 내용이 달라요.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걸 수반하지 않아서 인공물이 아니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인공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빈칸 이유는 얘네들은 인공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역접의 접속사가 필요하겠고, 그렇다면 B의 중에서는 4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문제는 B를 가지고 풀었다라고 봐야지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B가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 3개짜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설명인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일반적인 대중의 poor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빈약한 이해란 뜻이에요. 뭐에 대한 빈약한 이해냐면 어떻게 과학이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중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굉장히 심플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at all levels,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과학이라는 것의 가르침, 그쵸? 모든 수준의 과학에 대한 어떤 수업과 그리고 교과서라는 것이 emphasize,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사실이죠? 과학의 내용에 대한 사실, 그쵸? 그런 다음에 to the near total exclusion of라는 것은 뭔가를 완전히 배제하고란 뜻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생산된 과정,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과학의 내용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이 과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되셨나요? 게다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자, 그러면 대중들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해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에 있다라는 거죠? 그냥 교과서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다 뭐예요? 사실 암기만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정이 없이 사실 암기만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와 수업 때문에 결국에 대중이 과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 둘을 탓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결국에 맥락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교육자들인데 어떤 교육자들? incorporation 포함시키다, something of pattern of science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학에 대한 뭔가 변화무쌍한 그 어떤 것을 포함하고 싶어 하는 교육자들이에요. 교육자들인데 in their science lesson, 과학 수업에서 이런 사람들도요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똑같은 교과서를. 됐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과서가 문제다.
교과서가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과학 수업을 하고 싶은 강사조차도, 선생님조차도 결국 어떠한 교과서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교과서 봐야 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교과서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질 때 이때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겠어요? 그쵸?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the way in which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의 지식이라는 것이 생산된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그쵸? 이러한 똑같은 교과서를 참고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선택지를 보시면 부정적인 언급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잘못 나타내고 있거나 심지어 그냥 생략해버린 그냥 우리가 똑같이 쓰는 그 교과서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정도의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3번과 24번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감상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게다가 문제도 뒤편에 있었고 실제로 내용이 까다롭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자, 마지막 25번 풀어봅니다. 마지막 25번은 별 2개짜리 문제고요. 빈칸 문제였습니다. 초반에서 우리 다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을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think of, 생각해요. 그쵸? poetry, 시를 뭐로서만 생각하냐면 굉장히 사적으로 그쵸? 이렇게 인쇄된 하나의 경험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시라는 것은 이렇기도 해 라는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럼 앞에서 좀 힌트가 잘 나왔죠. 굉장히 사적인 인쇄된 경험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기도 해. 그럼 얘랑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정답이 그래서 보시면 선택지에 public art, 굉장히 사적인 그러한 문학만이 아니라 그냥 대중적인 예술이기도 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실제로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근거가 나옵니다. 이 시인들은요 항상 뭘 가져왔냐면 public readings를 가져왔대요. 낭독회 이런 거죠. of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을 낭독하는 것도 항상 해왔고 게다가 1950년대부터는 이 시라는 게 점차적으로 뭘 차지해요? public stage니까 굉장히 공공연한 오픈된 어떤 무대를 장악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today, 오늘날 우리는요 뭐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냐면 이런 대중의 시에 둘러싸여 있기도 해요.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뭐를 강조하죠? 퍼블릭이란 단어를 너무도 강조하고 있어요. 힌트를 팍팍팍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공연한 대중의 예술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25개 문제를 모두 해설을 해봤고요. 모두는 아니죠. 별 하나짜리를 뺐으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꼼꼼하게 글을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